이 소식 논란이 참 뜨겁습니다. 수갑찬 현역 의원 남편이라 불렀다. 의문투성이 사건입니다. 새벽 2시 핏자금 원룸 현장에서 체포된 저 얼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얘기인데요. 저희가 본격적인 사건 얘기에 앞서서 먼저 도대체 김광수 의원이 어떤 인물인지 황수연 앵커가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958년생 올해로 59살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978년 전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전북대 운동권 출신으로 김 의원은 학생 노동운동에 앞장섰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은 1998년 전북 전주시의원으로 정계 입문해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의장 등 기초광역의회를 두루 거쳐서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의 국민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또 지난해 12월 초선 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소위 잘 나가던 김 의원의 의정 활동에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광수 의원의 목소리 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한번 목소리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항상 약자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거의 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관통해왔던 삶의 방식이었고 삶의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름을 들으면 그래도 나쁜 말보다는 이렇게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저 김광수 의원이요. 네. 의원이 보니까 뿅 하고 바로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제 국회의원으로 올라가는 단계를 밟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거의 이제 풀뿌리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전북 도의원 또 도의회의장까지 하고 이제 국회의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하나 이제 의문스러운 점은 그겁니다. 뭐 이렇게 그 선거운동원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될 텐데 그 선거운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집안에 일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직접 이게 새벽에 가서 챙기는 것인지 그런 것이 또 의심이 들고 또 특히 이제 이 사태가 상당히 좀 큰 사태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미국에 가 계신데 이 사태를 좀 수습을 해야 될 텐데 바로 미국에 가버리신 것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국회의원으로서 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뭐 본인 자체가 지금 현재 현장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욕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종걸 시장님 뭐 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네. 초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안철수 전 후보의 지근거리에서 돕는 모습을 저희가 종종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12월 7일 날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때가 탄핵 정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5월 10일 물론 그 대선이 치러진다는 것이 그때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국이 뭔가 굉장히 어떤 요동치던 시절 선거를 앞두고 사무총장이 된다는 건 굉장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 선거에서 조직과 돈을 다 관리하는 자리가 사무총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안철수 당시 후보에게 가장 그래도 신임을 얻은 사람일 것이다. 안 그러면 그 선거에서의 돈과 조직을 휘어잡을 수 있는 자리에 누가 임명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지근해서 아마도 도왔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이유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죠. 안철수 전 대표 핵심 측근 가운데 한 명이다. 그러면 왜 이 김광수 의원이 새벽 2시에 핏자국 있는 원룸에 어떻게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건을 좀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당시 현장이 어땠는지 이웃 주민들, 목격자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경찰차 아저씨들 들어가서 그 아저씨한테 비밀번호 말하라 해서 딱 찍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상황 보고 그랬어요. 유리컵병 같은 거 있었다고. 오늘 새롭게 드러난 얘기부터 해보자고요. 김복준 교수님. 예. 수갑을 차고, 그전 어제까지는 그 얘기가 없었는데 수갑을 차고 현행범으로 연행이 됐더라고요. 네, 이거는 수갑 함부로 채울 수 있습니까? 요즘 경찰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특별한 상황, 이게 그 혐의가 상당히 농후하지 않다고 그러면 절대 수갑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잘 모르시겠지만 수갑을 사용하게 되면 경찰 장구 사용 보고서라는 걸 쓰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수갑을 사용했다는 것은 적어도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여성분이 적어도 이건 내가 그냥 스스로 자해한 겁니다. 이거 별일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만약에 현장에서 그 여성분이 했다면 경찰이 그 당시는 의원인지 몰랐겠죠. 수갑을 채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현장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 변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경찰관 입장에서는 초등 사건 현장에서 상당히 어떤 그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바로 경찰 장구인 수갑을 채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현장에 또 제가 보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현장에서는 의원이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본인이. 예, 그 현장에서 나 현직 의원이라는 얘기만 했었어도 아마 혐의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험이 즉각에서 막 어떤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갑을 채우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적어도 어떤 무마하려는 시도했던 걸로 보여져요. 뿐만 아니라 최초에 김 의원이 본인의 입건된 것도 아니고 임의동행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그럼 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임의동행은 아니죠. 현장에서 경찰관이 어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갖고 현행범 체포를 해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했다면 이건 임의동행 아닙니다. 이미 그 순간부터 이건 동행이 된 거예요. 예. 체포가 된 거거든요. 나중에 현행범이 체포했기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죄가 안 되면 이제 혐의 없음으로 떨어버릴 수 있더라도 일단은 현행범 체포된 거는 입건은 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왜 거짓말을 했다고 보세요? 김광수 의원이요. 저는 현장에서는 경찰관이 처음에 출동했을 때 제가 보니까 4대가 출동했다고 그러면요. 일반적인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순찰차 1대 정도 가요. 4대가 출동했다면 상당히 좀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시끄럽거나 네, 아니면 시끄럽고 여러 가지 사건이 좀 작은 사건이 아니니까.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목격자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4대 정도가 출동한 걸로 보이고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왔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컸던 사건이에요. 일반적인 가정폭력 사건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1대 가요. 순찰차. 1대 가가지고 거기서 수습하고 내려오고 이러는데 4대가 출동했다면 이건 굉장히 당시 상황이 좀 복잡했던 것 같고요. 김 의원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자기 신분을 안 밝힌 거는 현장에서 그냥 처리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름이 밝혀지면 언론에 보도도 나오고 불편해지니까. 박 변호사님 또 엇갈리는 진술이 있는데 일단 김 의원은 본인이 자해하는 여성을 말렸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폭력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해하는 어떤 흔적하고 남이 때려서 하는 폭행 흔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경찰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얼굴에 폭행 흔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얼굴에 자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얼굴에 누가 타인이 때렸는 흔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폭행의 흔적이 있다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또 김 의원의 어떤 얘기하고 해명하고 경찰의 또 해명하고 다르고 또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그 여성이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수갑을 채운 걸로 보입니다. 수갑이라는 거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을 좀 하셨지만 강제적인 처분이거든요. 그렇죠. 체포하는 행위고 미란다 원칙 고지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별 문제 없었다면 굳이 수갑 안 채웁니다. 수갑 채웠다는 거는 여성한테 제2의 피해를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거짓 해명이 있었어요. 이거 오늘 다시 드러나는 건데 수갑 찬 현역 의원, 그러니까 수갑을 찬 건 좀 조용히 넘기고 싶었다는 게 김복준 교수님의 해석인데 저 밑에 줄도 또 하나 지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 저 해당 여성이 보니까 최초에 김광수 의원을 남편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김 의원은 결혼을 해서 자녀고 있고 이 자녀들이 10년 전에 이제 그 부인과 함께 미국에 이제 유학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살고 있고 매년 한 8월 달쯤 되면 김광수 의원이 이제 미국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온다고 합니다. 10년쯤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 선거운동원이라고 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선거운동 중에서도. 근데 선거운동원에 집을 들어갔다는 것은 일단 집을 열어줬든지 아니면 자신이 그 비밀번호를 알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까웠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이 여성이 이제 50대 초반인데 이 여성이 이제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성이 예를 들어서 뭐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의원님이라고 당연히 이야기했을 텐데 그렇죠. 문제는 남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저는 의문스러운 대목이에요. 그렇다면 김광수 의원과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그런 일을 했는 것인지 뭐 김광수 의원은 뭐 평소에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김광수 의원을 남편이라고 진술하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가면 가정폭력은 둘 사이의 관계예요. 부부 아니면 동거인이라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 제일 먼저 출동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남이 와가지고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건 가정폭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건, 폭력 사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현장에 딱 출동했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받고 갔으니까 가자마자 경찰관이 1번으로 물어보는 게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물어볼 겁니다. 거기서 해당 거기서 여성이- 남편이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이 여성이. 예. 그러니까 가정폭력으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성분이 살려달라는 얘기, 남편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적어도 내가 자해하는데 이분이 나 말리다 다친 거예요. 이거 오해입니다 하고 현장에서 이 여성분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은 수갑 채우고 현행범 체포한 겁니다. 예, 네. 박 변호사님 또 드는 의문이 김 의원이 그 자리에서 남편이 아니면 남편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남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재판이 달라집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되느냐 일반 폭행 사건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 피도 났기 때문에 뭐 특수폭행 내지 특수상해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남편이냐 아니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경찰은 당연히 뭐 어떤 그 매트릭스 따라서 물어본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김 의원이 남편이 아니면 아니다. 김 의원 기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도 사실은 의문 가는 부분이고요. 경찰은 아주 원칙대로 지금 했던 그 부분들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예. 저희가 그걸 재구성해봤어요.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당시 새벽에 도착했을 때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광수 의원은 이제 뭐 다쳤고 남편이라고 핏자국 얹으면 무슨 일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신분도 얘기도 안 했고 남편이 아닌데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의문투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제작진이 경찰 관계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물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그런 말이 있었다 그러는데 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건 없습니다. 조서상에도 여성분이 뭐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냐고 확인 안 해줬으니까 캡처를 했던 거에 있긴 있어요. 확인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보도된 내용이 아예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말 못했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최초에는 남편이라고 했는데 추후에 다시 조사를 하니 왜 그런 걸 알려고 하냐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실은 이 여성이 지금 그 처음에 남편이냐 뭐 또는 뭐 살려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인정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마치 지금 이 의원의 말처럼 김 의원의 말처럼 이게 내가 전화를 걸어서 왔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해서 사실은 그게 이제 풀어나가게 되는 어떤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또 주목이 되는 게 이웃 주민들의 신고 부분이 주목이 돼요. 왜 주목이 되냐면 자 보시자고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웃에서 갑작스럽게 남녀가 시끄럽게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가정폭력이다라고 신고를 하지 않고 저 집에 무슨 일이 났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게 돼요. 그게 상식적이죠. 그렇죠. 만약에 비슷한 일들이 계속 겹쳐서 저 집에는 늘 저렇게 가정폭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남녀 간에 시끄러운 걸 보면 이건 가정폭력이야 라는 판단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이건 가정폭력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어떤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웃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몇 번이 겹쳤을 때 이것을 그냥 폭력이라고 생각할 건지 아니면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할 건지 생각을 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서 이건 가정폭력 같아요라고 얘기했겠다. 결국은 몇 번의 어떤 사고가 이런 일들이 겹치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저는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던 김복준 교수님. 그러면 정리를 좀 중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의문투성이 한두 개가 아니면 그냥 두 사람의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해명들이 거짓 해명이 오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정리하는 게 뭐 현재 드러난 걸 봐가지고는 김 의원 입장에서 현장에서
국회의원이 얼마나 직책입니까? 그런 국회의원이 현장에 경찰관이 들이닥쳤는데 자신의 신분을 얘기를 못할 정도였다면, 아니 본인이 지금 해명한 내용 그대로라면 당원 중에 어떤 여성이었고 알던 여성이었고 이 여성이 우울증을 평상시에 앓고 있어서 술만 마시면 위험하니까 자정이 넘은 시간에 혼자 달려가 가지고 갔더니 자해하고 있어서 말리는 과정에서 본인이 손 다쳤다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거는 고무적이고 뭐 나쁜 일 한 게 아닌데 경찰관이 현장에 들이닥쳤으면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얘기하면서 나 의원인데 우리 당원이 이래가지고 왔다고 얘기하는 게 옳지 않겠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하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아니고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는데 수갑을 차고 따라갈 정도였다면 그 현장에서는 미처 대책을 못 세운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신분을 숨기기 급급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내친님의 말씀 드리면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에 밤 12시가 자정이 넘어가지고 가는 거, 만약에 본인이 얘기한 대로 우울증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119나 경찰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당원들하고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심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생략됐다는 거는 오해의 소지는 다분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찰관은 현장 나가면요. 가정폭력 사건 제일 먼저 물어본 거 1번이에요. 매뉴얼에. 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때 여성이 남편이라고 얘기하면 즉시 난 남편 아니라고 얘기했어야죠. 그 부분 좀 석연치 않고요. 이거 사실 조사하는 거 간단합니다. 이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동안에 CCTV 다 있어요. 그 원룸에. 있겠죠. 주변에도 다 있고요. CCTV. 그다음에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역 빼고요. 몇 가지 수사하면 이거 왜 그런지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외연만 행사하지 않는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너무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사실 이 해당 여성의 정체에 대해서도 의문투성입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웃들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별로 집에 있던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별로 잘 모르겠어요. 옆집은 많이 갔는데 예, 제가 김의원과 총선 때 선거운동을 같이 했던 전주 시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해당 여성에 대해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전혀 모른다. 뭐 이런 대답을 해왔는데 여성에 대해 좀 알려진 게 있나요? 선거운동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선거운동원은 맞는 걸로 보이고요. 50대 여성이고 원룸도 이제 이 여성 명의로 지금 돼 있는 걸로 보이고요. 결국은 여러 가지 다른 객관적 얘기는 맞는 걸로 보이는데 아마 김복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받고 와서 조금 맞춰 넣은 것 같아요. 선거운동원도 맞고 우울증 그 부분 잘 확인 안 되지만 맞다 그러면 사실 그 상황에 직접 해명 못했던 거를 뒤늦게 맞춰받는 거는 운동하던 사람은 맞다. 그 부분은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발표대로라면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김광수 의원 과거 형사처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뮈는 나치 전범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진정한 통합과 화해는 사법적 처벌과 진정한 반성이 전제되고 피해자들이 용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성이 없는 범죄는 반드시 단죄해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글쎄, 불과 5개월 전에 저렇게 맞는 소리를 딱 했었는데 사건은 또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김광수 의원은 한국에 없어요. 사건 당일 오후에 바로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다는데 이게 조사도 제대로 안 끝난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건지요? 글쎄, 이제 그 부분도 정말 석연치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더더군다나 이제 국회의원 공인 아닙니까? 그러면 의혹을 이제 확실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는 게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엄청나게 큰 약속이 아니라면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갔고, 근데 이제 가시면서 저분이 한 얘기가 좀 꺼림칙하기는 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의혹 같은 거를 마구 제기해서 문제가 될 때는 법에 의존하겠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거거든요. 부담을 주어주고 가시는 거거든요. 상식적인 추론도 하지 말라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어차피 뭐 일주일 정도 상간에 온다고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경찰에서는 그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CTV라든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그 여성을 상대로 한 조사, 뭐 주변인 탐문 조사하면 올 때쯤 되면 뭐 낱낱이 뭐 어떤 관계라든지 의혹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예, 박 변호사님 그런데 네. 또 한편으로는 물론 뭐 CCTV나 통화 내역도 있겠지만 일단 피해자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저 여성 얘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피해자가 최초에는 피해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다가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요. 피해자 진술에 따라서는 폭력죄 내지 뭐 특히 상해죄 또 만약 흉기를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 특수상해 내지 특수폭력 폭행죄 같은 것들이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당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은 경찰이 처음에 들이닥쳤을 때 그때 어떤 얘기했던 것도 중요한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바뀌었다면 왜 진술이 바뀌었는가도 경찰이 아마 추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법적 처벌 문제를 우리가 다 떠나서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이 김광수 의원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뉴스가 안 됐을 거였는데 지금 보면 거짓 해명도 한 2-3가지 되고 그리고 곧바로 당일 오후에 미국으로 떠났고 이건 법적 책임보다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도덕적인 책임도 좀 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안팎으로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또 이분이 이제 기초위원회에다가 또 광역의원까지 하고 국회의원까지 했어요. 그러면 아마 이 지역에서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예. 특히 관공서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특히 이 정도의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수갑까지 채워져서 경찰서까지 갔고 손까지 다치고 했다라면 상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일단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 의원의 말을 100% 우리가 신뢰해서 예. 아무 상관없고 정말 선거관리운동원의 어떤 사건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출국을 좀 늦추고 경찰 수사를 협조한다든지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출국해버렸다는 것 자체가 보면 이 사건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인이 지금 이제 SNS 통해서 뭐 확대해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 사건이 지금 여기 이슈가 되고 있다는 아는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 지금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이분이 국민의당 사무총장까지 한 분입니다. 그만큼 정책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제가 볼 때는 와서 조사를 받아서 더 이상 이런 어떤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최선의 방향이고 또 당을 위해서도 당연히 지금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국민의당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또 겹쳐져서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김복준 선수 이거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김광수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대부분의 보통 사람 서민이 이런 사건이 있고 나 곧바로 미국 가겠다 그러면 경찰이 보내줍니까? 안 보냈죠. 아마 이 경우도 이분이 바로 미국 간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러면 뭐 강제로 막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더라도 아마 가지 않도록 설득했을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 이건 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가는 게 맞습니다 하고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경찰한테 이 얘기하고 뭐 승낙받고 저분이 가신 건 아니니까요. 예. 아마 이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거는 뭐니 해도요. 최초 현장에 달려나갔던 경찰관이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예. 그 상황을. 예, 뭐 박 변호사님 지금 김광수 의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는 알려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변호사를 만나서 법률적 조언을 받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간 보낼 상황이 휴가 보내고 할 상황이 아닌 거로 보입니다. 결국 변호사를 통해서 아마 국내에 연락을 하면서 특히 피해자의 어떤 진술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술이 어떻게 될지 기초를 뭐 주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변호사가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쨌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또 그거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단순 사건이었는데 김광수 의원이 스스로 이 문제를 좀 키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직접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